네, 오늘 오프 더 레코드 시간에는 조정현 산업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최근에 네. 신차 출시가 굉장히 많았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것도 바빴나 또 봐요. 주력 모델들만 줄줄이 나와가지고요. 네. 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근데 리포트하는 거 보니까 네. 거의 김영민 기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서로 나눠서 가고 있는데요. 제가 아무래도 후배에게 좀 더 넓은 식견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. 그러한 또 선배의 배려가. 그렇습니다. 네. 네. 또 이러한 선배 밑에서 또 뭐죠? 청출어람? 뭐 이런 그런가요? 그런 후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. 출시회가 멀리서 열리면 또 김영민 기자가 자주 가고요. 그렇죠. 또 가까운 데서 젊은 열리면 피가 그렇죠. 예. 많이 뛰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예. 뭐 신형 소나타에서부터 말리부, 예, 사람들 관심 굉장히 많던데 네. 오늘 그 얘기 산업부 조정현 기자와 함께 아주 자세하게 재미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뭐 신형 소나타, 네. 그 LF 소나타 얘기를 좀 해볼게요. 그러시죠. 최근에 그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. 네. 너무 예쁘게 나왔다. 네. 뭐 이 제너시스의 그 약간 아들 같은 느낌이다. 뭐 네. 이런 얘기들 들리던데 실제로 좀 디자인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시나요? 요즘에 좀 다이나믹하고 좀 어떤 디자인의 주된 트렌드에 있는 디자인이 이렇게 앞에가 수직으로 좀 서 있는 겁니다. 아, 그래요? 특히 독일의 위험 있는 그 포스 넘치는 차들 보면 앞에 그릴 부분이 이렇게 서 있어요. 직각으로 돼 있고 아, 그래요? 대형 그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당당하게요. 근데 이전에 소나타는 좀 이렇게 누워 있었죠. 앞에 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었던 예,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많은 곡선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번 신형 소나타에선 대세대로 앞에를 다이나믹하게 깎아 지르고 대형 그릴을 내세우고 이전 YF 소나타가 좀 굉장히 선들이 좀 날이 서 있었잖아요. 네네. 그런 서 있던 날들을 좀 차분하게 가다듬으면서도 좀 역동적인 어떤 각을 좀 더 강화를 함으로써 두 가지 토끼를 좀 잡았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되게 좀 차분해지면서도 네. 좀 강인한 인상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한번 봐야겠네요. 저 아직 못 봤는데. 그 현대자동차가 이 LF 소나타 내놓으면서 이제 패밀리 세단 뭐 이걸 이제 추구했다고 해요. 네. 근데 실질적으로 뭐 어떤 면에서 지금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뭐 좀 뭐가 보강이 된 건지 네. 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사실 제가 방금 너무 좀 신형 소나타의 외관을 네. 너무 좀 멋있고 화려하게 소개한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게 네. 일단 패밀리 세단이라면 너무 튀는 디자인도 안 되고요. 그렇다고 또 너무 멋이 없어도 안 되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. 네, 지금 그림이 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. 저게 신형 소나타입니다. 네.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중국형 소나타로 나왔던 게 민투라는 차인데요. 그것과 좀 닮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릴 부분이나 어떤 헤드램프의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르고요. 또 전반적인 차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커지면서 좀 더 프리미엄한 패밀리 세단의 모습을 완성을 했다고 보여지고요. 아까 패밀리 세단 특징 좀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여러 가지 좀 장점을 두루두루 갖춰야 되는 게 패밀리 세단입니다. 무난하면서도 좀 봤을 때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갖춰야 되고요. 승차감도 안락하면서도 또 잘 달려줘야 되고요. 그렇죠. 안전성도 뒤에 피 같은 토끼 같은 자식들을 태워다니고 다녀야 하니까 안전성도 아주 높은 수준으로 달성을 해야 하고 그렇다고 가격이 비싸면 안 되고 트렁크도 넓어야 되고 뒷자리 공간도 넉넉해야 되고 네.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또 잔고장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.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패밀리 세단입니다. 차라리 뭐 스포츠카라고 하면 아주 역동적으로 아주 개성 있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죠. 뭐 트렁크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. 패밀리 세단인 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골고루 특징들을 잘 배치를 해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신형 소나타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번에 현대차가 네. 중국에다가 지금 제4공장 짓는 게 완전 그렇죠. 지금 핫 이슈더라고요. 이제 충칭이라는 곳에 이제 네. 짓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 중국에다가 공장을 세우는 게 맞는 건가? 네. 아니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더 뭐 호재인가? 네. 아니면 지금 다 제조업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렇죠. 굳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? 뭐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추익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최근에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하고요. 게다가 뭐 향후에 올해는 아닐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지만 향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도 네, 네. 추진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흥 시장이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글로벌 시장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
올해 자동차 시장이 좀 신흥국 시장이 좀 주춤했어요. 네. 브릭스라고 불리는 뭐 브라질, 러시아, 인도가 다 주춤했는데 그래도 중국 자동차 시장은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올해도 뭐 6% 이상, 7% 이상의 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중국 내에서도 또 성장률이 가장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게 충칭이 속한 그 중서부 지역입니다. 네. 중국 대륙이 있으면 충칭이 거의 한 가운데 있는데 네. 충칭을 비롯해서 그 서쪽 지역은 계속 지금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메이커들도 폭스바겐이나 GM을 비롯해서 중국 시장에서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요. 네. 정몽구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. 충칭에서요. 당시 보도가 나왔을 때, 엊그제 보도가 나왔을 때 뭐 곧 논의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번 주 안에 논의할 거다. 이번 주 안에 정몽구 회장이 중국에 갈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미 그 보도가 나오던 시점에 정몽구 회장은 충칭에 가 있었어요. 발빠르게 움직여서 충칭시 정부와 협의를 해서 연산 중국 총 연산을 230만 대까지 늘리는 기존에 북경에도 지금 공장이 3군데가 있거든요. 네. 북경 1, 2, 3공장과 충칭에 곧 건설될 그 4공장을 더해서 중국에서 연산 230만 대 체제를 갖춰서 그 규모의 그 경제를 좀 달성을 하자는 게 현대차의 지금 보관인데요. 경쟁자인 폭스바겐이나 GM을 생각하면 지금 1위가 폭스바겐입니다. 폭스바겐이 9년 만에 중국 시장에서 작년에 판매 1위에 올랐었는데요. 지난해보다 훨씬 더 성장세를 이어서 올해는 304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34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 굉장히 여러 글로벌 업체들이 GM도 마찬가지로 34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중국에서 특히 중서부 지역에서 본격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. 그렇겠네요. 현대차가 진짜. 계속 따라가고 있다,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네. 정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북경에서만 있었던 네. 그 공장을 이제 네. 서부 쪽으로도 공략을 하겠다. 네.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게 또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상해를 위시로 한 이 동남부 지역인데요. 네. 물론 그 기아차가 그쪽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. 하지만 폭스바겐이나 이런 다른 업체들에 좀 밀려서 네. 베이징이나 이쪽에 비해서는 조금 동남부 시장에서 좀 약한 측면이 있는데요. 뭐 곧 그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극복할 거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뭐 말리부 디젤 네. 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근데 이게 뭐 내 외관은 바뀌지가 않았다. 예? 그리고 뭐 엔진, 변속 기아만 갈아 끼운 거다. 뭐 네.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. 일단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엔진과 변속기, 뭐 네. 심장이라고 불리잖아요. 이 파워트레인이라고 통칭되는 엔진과 변속기를 갈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지금 외관이 나오는데 사실 뭐 언베일링을 할 정도로 할 의미는 없는 외관이죠. 사실 뭐 기존과 똑같기 때문에. 저는 자동차가 다 그거 같아요. 네. 그래도 보면 이 미국 차 특유의 그 근육스러운 느낌을 일부 담고 있는 그 저희가 머슬카라고 보통 네, 부르는데 네. 미국의 우락부락한 막 8기통, 12기통짜리 차를 그 배기음을 강렬한 배기음을 내뿜는 그런 차를 머슬카라고 하는데 물론 뭐 말리부도 패밀리 세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락부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 차의 전통을 잇고 있는 좀 마초적인 냄새를 풍기는 차가 중형 세단이 말리부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다가 디젤 엔진을 얹었습니다. 디젤 엔진을 얹으면 아무래도 초중반 가속감이 좀 좋아지고요. 게다가 연비가 무엇보다도 개선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. 최근 국내 시장에서 가장 핫한 모델, 차종이라고 하면 디젤 세단입니다. 그래서 이 추세를 한국 GM이 국산 업체 중에선 최초로 따라가고 있다.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지금 뭐 LF 소나타의 네. 가장 강력한 어떤 라이벌로 지금 이 말리부 디젤 네. 이걸 꼽던데요. 사실 디젤 자동차가 좀 비싸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좀 짧은 거리, 주행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. 디젤 자동차가 별 메리트 없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실제로 지금 이 가격 이 체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? 일단 소나타는 가솔린이니까 더 싸고요. 디젤이 비싼 이유가 저희가 디젤 탈탈탈탈 거린다고 좀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 디젤의 진동이 디젤 엔진이 굉장히 고압으로 작동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격벽도 좀 두꺼워야 하고요. 여러모로 피스톤도 좀 압력이 세야 되고 그렇죠. 여러모로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3,400만 원 이상 가격이 많이 듭니다. 지금 보이는 게 말리부 디젤에 들어가는 독일 오펠의 엔진인데요. 그 독일 오펠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유러피안 모델입니다. 이걸 네. 장착을 한 게 말리부 디젤인데요. 말씀대로
요즘 대세가 디젤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라이프 스타일 따지도 않고 무조건 디젤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뭐 장보러 좀 가는 용도로 시내에서 애들 학원 태워다 주고 뭐 출퇴근용으로 잠깐 쓰는 거를 굳이 디젤 엔진을 택해서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뭐 소폭의 연비 그 향상을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 생각되는데요. 아무래도 데일리카로 운전 주행 거리가 많을 경우에는 디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 가격을 비교해 보면 말리부 디젤의 최저 가격이 2,7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. 네. 반면 그 소나타 가솔린 2.0은 2,25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고요. 네. 소나타에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2.4 그러니까 배기량 2,400cc짜리 가솔린 직분사 엔진의 경우에는 2,400만 원부터 최저 가격이 시작하니까요. 네. 전체적으로 보면 3,400만 원 이상 더 말리부 디젤이 가격은 높다 이렇게 네. 판단할 수 있지만 디젤 특유의 그 초중반 가속감을 비교를 해보면 그걸 결정하는 게 토크입니다. 토크. 토크가 네. 말리부 디젤이 35kg 중 미터대의 토크를 유지를 하고요. 그 소나타의 경우에는 20 토크 정도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.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사실 디젤 차가 네. 초기 토크는 좋죠. 네, 밟으면 쫙 나가잖아요. 그렇죠. 네. 거기까지죠. 고속에 어느 정도 이상 올라서면 그 마력이 낮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쳐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최근에 이제 뭐 중형차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지금 자동차 시장 전반에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? 일단 그동안 중형 세단이 신차가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. K5나 소나타나 말리부나 다 나온 지 꽤 오래된 거의 모델 체인지 주기를 맞은 그런 모델들인데요. 따라서 2월에 국내 시장 판매 동향을 보면 중형차의 판매 비중이 겨우 12%에 불과했습니다. 저희가 보통 보면 웬만한 중산층 가정들은 다 중형 세단을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모델 체인지 주기를 맞으면서 굉장히 판매 비중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전체적으로도 그 판매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던 그런 추이에 놓여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신형 모델 출시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반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벌써 그 신형 소나타가 출시 10일 만에 그 사전 판매 대수가 한 15,000대 정도가량 확보가 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. 네. 전반적으로 중형 세단이 다시 치고 나오면서 기존의 그 디젤, 소형 디젤과 SUV 위주로 유지가 됐었던 국내 내수 시장이 좀 재편될 거다. 좀 더 다변화될 걸로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. 현대차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 국내에서는 현대차 이 판매가 조금 부진했는데 네.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요타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. 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전 좀 이제 내실을 기하자 이래서 좀 자동차 공장 짓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뤘다. 네.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공장을 지으면서 이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.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에는 그 외제차, 수입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. 국내 시장은 제 생각에는 현대차가 앞으로 그렇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? 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. 워낙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 수입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. 네.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뭐 이미 75%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기 네, 때문에 네. 물론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80% 이상, 90%까지 가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건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수입차 공사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목표라고 하면 현재의 그 점유율을 유지를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보여지겠고요.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차 출시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 말리부 디젤이나 현대기아차 쪽에서 신형 소나타 경우에 내년에 아마 디젤 모델이 출시가 될 걸로 지금 네.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현대기아차도 신형 모델을 내놓으면서 바로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같은 차종들을 강화하면서 네. 그 수입차 공세에 맞대응하는 그런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국내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네.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대차 앞으로 성적 어떨까? 전망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? 네, 올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향후에 언젠가 곧 있을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다 이런 게 네. 자동차 시장에도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모든 업체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
이런 미국 정책의 여파가 더 강하게 미치는 게 신흥시장일 걸로 그렇죠.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. 현대차는 아무래도 후발주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더 힘을 내고 있는 신흥시장이 위축된다. 이거는 바로 현대기아차가 더 큰 그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. 최근에 또 미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강자들, 예를 들어 GM이나 토요타 이런 업체들이 기존의 구조조정을 다 끝내고 게다가 토요타의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이나 어떤 리콜 사태, 대규모 리콜 사태 같은 악재를 털어내고 거기에다 엔저 효과까지 얹어서 지금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미 토요타가 작년에 전 세계 998만 대를 판매해서 1000만 대 판매에 거의 도달을 하면서 전 세계 판매 1위에 올랐는데요. 여기에다가 비독일계, 그동안에 굉장히 고전을 거듭하던 그 푸조 같은 프랑스 쪽의 이 비독일계 브랜드들도 구조조정을 마치고 튀어오르고 있습니다. 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강자, 미국과 일본의 강자들이 다시 네. 부활했고 그 비독일계 유럽 업체들도 다시 약진하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. 네. 게다가 주 시장인 신흥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에서 현대기아차는 굉장히 올해가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네.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러네요. 중국 공장 확충이나 중국 생산 확충이나 어떤 신형 소나타의 프리미엄급 개선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사면초가에 놓여 있을수록 기술력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. 최근에 그 R&D 쪽으로 뭐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가서 네. 벤처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네. 좀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 뭐 현대차 이제 현 구간에서 네. 어떻게 다각적인 전략 세워야 될지 업체들, 네. 자동차 업체들 어떤 전략 세우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 아무래도 올해 신흥시장이 좀 위축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주된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성적을 좀 내야 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칭 중국 4공장이나 뭐 이런 주력 모델, 신형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. 소나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북미 시장을 공략할 주력 모델을 내놓고 또 중국의 생산 시절을 확충하면서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지금 대응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. 어찌됐건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시장 여파도 계속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고요. 네. 과연 현대기아차가 이 신흥국 시장에서 어떤 전략 모델들을 제때 내놓으면서 순발력 있는 대응을 하는지도 좀 지켜볼 요소입니다. 네, 오늘 산업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조정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기고만장 여기까지입니다. 미세먼지 농도 높다고 하니까요. 조심하시고요. 네,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